류현진이 2연승을 거두면서 시즌 7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15번째 선발 등판으로 세일런필드 홈 경기장에서 볼티모어와의 다시 한번 맞대결이었는데 6.2이닝 동안 4실점을 했지만 타선의 화끈한 지원으로 일찌감치 12점을 얻어내면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경기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류현진의 7승에 대한 기쁨보다 아쉬움이 더 큰 경기였음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류현진은 1회부터 91마일 페스트볼을 뿌렸고 관건이었던 체인지업이 어느 정도 0점이 잡히면서 6일 전보다 더 좋은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6회까지 류현진은 투구수가 62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1회에는 볼넷을 내주고 안타까지 내주면서 살짝 위기가 있으면서 16개의 볼을 던졌는데 이후에 5회까지는 한 자릿수 투구수로 매우 효율적인 투구를 하면서 볼티모어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강한 타구는 2회 헤이즈에게 3루 방면으로 나온 1루타가 전부였습니다. 92마일의 빠른 공으로 힘으로 맞붙는 장면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6회 이후에 94마일의 패스트볼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류현진은 이 경기에서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90마일을 넘으면서 2019년 대활약 때와 맞먹는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그때를 상기시켜주기에 충분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도 완봉승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했죠. 이닝당 투구수가 평균 10개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마음은 6회까지 만족했어야 했습니다. 결과론이지만 류현진이 6이닝만 소화하고 교체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합니다. 류현진이 7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선두타자 3번 마운트 캐슬을 5구 만에 삼진으로 돌려 세우면서 역시나 좋을 줄 알았는데 산탄데르에게 패스트볼로 덤벼들다가 2루타를 맞게 되었습니다. 원아웃 2루타라. 하지만 류현진의 투구로 볼 때는 자만이었을까요? 위기라고 느껴지지 않고 잘 막아줄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5번 타자 헤이즈의 타격에 비셋이 잘 캐치는 했지만 송구가 안되면서 원아웃 주자 1, 2루가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3루 방면 땅볼로 3루 아웃을 만들면서 투아웃이었습니다. 역시나 류현진의 멋진 투구였죠. 타석에는 7번 타자 프랑코였고 이미 류현진에게 속수무책 당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거라 생각이 안 됐는데 하필 볼넷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류현진이 이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어쩌면 완봉의 욕심도 냈겠죠. 더 정교한 투구로 타자를 잡으려다가 역으로 당했습니다. 류현진도 경기 후에 볼넷을 허용한 것이 가장 아쉬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자 만루 상황부터 일은 제대로 꼬였습니다. 8번 타자 세베리노가 좌중간 안타를 치면서 실점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1실점 그래도 넘어갈 수 있었죠. 구리엘 주니어가 강한 송구로 2루 주자가 홈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했는데 맥과이어 포수가 태그를 못하면서 세이프가 되었습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실책과도 같았습니다. 맥과이어가 경험이 부족했는지 구리엘 주니어의 송구 방향을 읽기도 전에 위치를 여기로 잡으면서 이미 홈플레이트와 멀어졌고 충분히 경합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태그가 안되는 불상사를 겪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2실점. 완봉을 기대했던 팬들로서는 매우 허탈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끝이 되지 못했습니다. 말라이카의 힘없는 땅볼이 너무 힘없는 땅볼이 되면서 스윙은 홈런 치듯이 했는데 타구는 번트가 되어버린 류현진에게 치명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자 만루가 되었죠. 말라이카는 혀를 내밀면서 본인조차도 운이 좋았음을 인정했습니다. 7회에만 투구수 26개를 기록하면서 이미 힘이 빠져버린 상황. 1번 타자 볼티모어의 가장 강타자에게 또 2루타를 맞으면서 결국 4실점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불안한 상황이 되다 보니 전날 경기와 같은 혹은 토론토가 9회에만 6득점을 하면서 역전승을 거두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몬토요 감독은 이미 29개의 공을 던져버린 류현진을 교체했고 다행히도 불펜 투수가 이후 잘 막으면서 류현진의 자책점은 4실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 아쉽지 않나요? 뜻하지 않은 볼넷과
동료의 보이지 않는 실책, 그리고 힘없는 타구의 행운의 안타, 류현진의 평균 자책점을 높이고 말았습니다. 류현진은 6이닝 소화까지는 평균 자책점이 3.03이었거든요. 단 1이닝 때문에 평균 자책점이 0.16이 오히려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씁쓸한데요. 이 씁쓸함을 위로해주는 건 타선의 폭발이었습니다. 판타스틱했죠. 볼티모어 투수 아킨을 상대로 한 타석이 돌았을 때까지는 속수무책 당했는데 한 타석 돌고 나서부터 불을 뿜게 되었습니다. 투아웃 상황에서 시미언부터 시작되는데 시미언이 2루타를 치면서 포문을 열었고 비셋이 빗맞은 듯 하면서도 2루타를 만들면서 손쉽게 1득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게레로 주니어는 이전까지 류현진 경기에서만 홈런이 없으면서 아쉬웠었는데 마침내 초구에 낮게 깔린 공을 걷어 올려버리면서 2점 홈런을 쳐버렸습니다. 순식간에 3득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도 볼 수 있었는데 에르난데스도 류현진을 도왔습니다. 이어서 바로 솔로 홈런을 쳐버렸죠. 토론토의 무서운 공격력이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5회에는 스프링어가 좌전 안타로 타점을 올렸고 이어서 그리치기 3점 홈런을 쳐버리면서 8대0까지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그만 치고 류현진도 빨리 던져서 경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6회에도 8번 타자 에스피날부터 시작된 안타가 그 다음 7번 타자까지 타석에 들어올 정도로 타격이 폭발하면서 또 4득점을 했습니다. 어쩌면 토론토의 공격력이 류현진을 어렵게 만든 거 아닐까요? 류현진을 너무 쉬게 했어요. 류현진은 12득점을 도움받으면서 투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욕심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6회까지 62개의 공, 완봉은 당연히 노려볼만 했다 보니 그 이후 아쉬운 결과가 이어지게 된 듯합니다. 이후 볼티모어는 더 이상 이길 순 없다는 걸 알았는지 8회 9회는 순식간에 끝나면서 최종 스코어 12대4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양키스가 보스턴에게 뒤지고 있다 보니 양키스와 순위가 바뀌게 될 확률이 높겠네요. 하지만 바라는 건 양키스는 반게임 차밖에 되지 않고 오히려 2위와 승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양키스가 좀 이겨주길 바라게 됩니다. 류현진이 4실점을 했지만 너무 압도적인 투구를 했었다 보니 몬토요 감독도 4실점 이전을 극찬을 했습니다. 7회가 시작했을 때까지도 나는 류현진에게 9회까지 맡기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메이닝 류현진이 피칭을 마치고 덕아웃에 들어오면 대화를 나누는데 류도 7회 마운드에 오르기 전까지는 끝까지 계속해서 던지고 싶어했다. 점수차도 많이 난 상태였고 피칭 카운트도 적었기 때문에 나는 마치 노히터 게임을 보던 듯이 아주 편안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7이닝 끝까지 맡길 생각이었으나 어쩔 수 없이 뺐다. 류현진은 늘 어떤 위기 상황도 잘 벗어날 수 있는 투수다. 언제든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순식간에 많은 점수를 내줘서 나도 놀랬다. 상대팀의 공격이 좋았다. 류현진의 투구 내용은 훌륭했다.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류현진은 내가 던질 수 있는 공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던질지를 준비했는데 초반에 많이 맞아 떨어졌다. 상대 타자들이 이른 카운트에서 공격하면서 초반에 투구수도 적었다. 지난 두 경기보다도 좋았고 느낌도 좋아서 지난 등판 때보다 많은 체인지업을 던졌다. 불펜 피칭 때도 좋았고 지난번과 다르다는 걸 느꼈다. 밸런스, 투구 동작, 팔 스피드 등을 다른 구종 던질 때와 똑같이 하려고 했다. 불펜 피칭에서 노력했다. 홈런을 맞더라도 3점이었는데 본래 탓에 4점을 주게 된 것이 가장 아쉽다. 이렇게 경기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류현진도 부정 투구에 대한 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류현진은 오히려 청렴하기 때문에 기분 좋게 검사를 받았고 규정이니까 따르려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쉬움이 남지만 승수도 중요한 만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확실한 건 류현진의 컨디션이 최상급이라는 거. 체인지업도 돌아왔기 때문에 다음 경기부터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우린 2019년 류현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이제 다음 경기는 더 관심이 집중되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시애틀 기쿠치와 한일 맞대결을 펼치게 되었는데요. 류현진은 캐나다 데이에 투구하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기념일에 등판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한일전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7월 2일 새벽 2시 경기입니다.
류현진의 7승을 축하하며 류현진 파이팅!